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한 분이 자기 사연이 여기서 채택이 됐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딴 사람이 이걸 도대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혹시 내 사연 민폐되게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이 사연을 들어보시면 그분이 또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요. 오늘 얘기할 사연은 그분의 사연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공감 못하나? 자기 상황이 아니어서 한번 그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그 역의 방향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늘 불안과 부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위협적인 아버지, 저만 바라보는 어머니 속에서 저는 저를 펼치지 못하고 어둠처럼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채업자에 쫓겼고 지금도 고지서에 시달리며 삽니다. 아버지는 늘 사업을 하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고 위협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도박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우시거나 너밖에 없다는 말, 저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은 다른 누군가에도 있을 거야.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그러겠지. 부모님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고 저는 항상 방으로 숨었고 그런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불안정한 아버지의 언행을 보면서 저는 늘 불안했고 과하게 표현하자면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 나 자신을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독립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머니 편이 되어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싸워도 늘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가 고집불통의 성격 이상한 놈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우울 증세, 공황 증세 등이 심해져서 부모님께 그동안 제가 숨겨왔던 괴로움을 일부 말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준 게 얼마냐. 어느 부모라도 그러지. 부모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래도 너한테는 잘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죽겠으면 나는 못 죽을 것 같냐. 같이 죽자. 이런 식이십니다. 답답해서 죽일 것 같은 마음을 숨기고 더 퍼붓지는 못하고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느꼈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대면대면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집착이 심해서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늦은 나이 29살, 늦은 나이지만 지금에라도 저를 살리고 싶어졌습니다. 독립을 결심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알바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사실 두렵습니다. 화부터 나거나 주눅이 듭니다. 성향은 착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저를 보며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괜찮은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위로와 조언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거의 뭐 협박하듯이 네가 죽겠으면 나는 못 죽냐? 같이 죽자. 뭐 죽고 싶다 고통을 얘기하면 나는 못 죽냐? 뭐 이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진짜 협박으로 막는 이런 사연을 접하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그 무간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사람 생존자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살았다 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맥락만 조금 다르지 이게 참 반도의 흔한 일이다 할 만큼 주변에 많아요.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고통.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가족이라는 게 구원이자 지옥이에요. 가족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지옥보다 끔찍한 지옥이 가족인 경우가 너무나 이거는 흔한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매우 개별적이면서도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는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구도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부모 자식 이전에 미성숙한 어떤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 한 개인이 있는 인간 대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다. 부모 대 자식 하면 딱 갖는 프레임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잘해야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거의 죽일 만큼 패도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지.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에 얽매이면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프레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되는 이 이상한 현실. 그래서 이거는 부모 자식의 프레임을 이미 넘어선 문제다. 이건 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된다. 29살 취준생이면 성인이잖아요. 이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봐야 하는 거지요. 아주 매우 미성숙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게 부모 자식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늦은 나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50인데 아직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50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날이 살 날이 있는 한 늦지 않았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에서라도 저를 살리고 싶어졌습니다.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살리고 싶어졌다. 네.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 살려야 되겠네. 이렇게 나를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거예요. 무지하게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사실 두렵습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화부터 나거나 주눅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드릴지 사실 두려운 것의 이유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막 화부터 나거나 또 강하게 그렇게 나올까 봐 또 주눅부터 들거나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일생 동안 대화를 해왔을 거예요. 우울 증세, 공황장애 증세가 심해졌을 때 부모님께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괴로움을 일부만 말했는데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부모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래도 너한테 잘했다. 네가 죽겠으면 나는 못 죽을 것 같냐? 같이 죽자. 그 우울, 공황 이런 증세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이랬고 저는 말 못하고 살아온 이 세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 숨기고 또 다 퍼붓지도 못하고 이제는 더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실감했고 그간에 여러 가지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지금이라도 나를 살려야겠다. 이거는 대화를 할 타이밍 아니에요. 이미 다 했고 다 지났어요. 이제는 뭐 부모님한테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 판단에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동의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내 결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예, 말도 없이 내가 독립을 하고 나가서 살고 연락 끊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 결심을 그냥 알려주면 거기까지가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이러이러하기로 했다. 그동안 뭐 엄마 아버지 고마웠다. 이런 점은 근데 이런 점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노력해봤자 반응이 없어서 난 여기까지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한다. 더는 안 하기로 했다. 나는 나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가면 너 이거 무슨 말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지 않고 아주 미성숙한 어떤 한 개인이 관계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중심에서 파생이 되는 모든 관계는 다 미성숙하고 다 불건강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고 막 고통을 겪다가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밀리지 않고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게 이렇게 재편이 되기 시작하면 그 미성숙한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건강하게 될 가능성,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부모가 미성숙해요. 부모 자식 프레임 안에서 너무 모든 것을 맞춰줬어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나를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그 결론을 얻을 때까지 29년 걸렸어요. 그만했으면 됐어요.
그만했으면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을 존중받아야 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예상이 되는 얘기들이 뭐 거의 환청처럼 지금 들리죠. 예, 한 트럭으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밀리지 않아야 돼요. 이때 그게 건강성이고, 그게 미성숙한 중심에 대응하는 건강한 사람의 태도예요. 버텨야 돼요. 예. 버티면 저쪽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은 그 미성숙한 것이 너무 집요하니까 건강한 에너지와 불건강한 에너지가 부딪히면 항상 건강한 에너지가 져요. 왜냐하면 불건강한 에너지는 집요하니까, 성찰이 없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불건강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강력해요. 그러니까 정상성을 잡아먹어요. 네. 이럴 때 밀리지 않고 버텨야 돼요. 버티면 그런 집요한 불건강성, 미성숙함도 균열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그걸 버틸 수 있어요. 부모 자식 프레임으로 자꾸 돌아가면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이러다가 부모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부모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만 죽냐?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러는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겁이 나죠. 버텨야 돼요. 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미성숙함의 표현들이에요. 그냥 미성숙해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쪽에서 단단하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티면 이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야 나도 살리고 평생을 불건강하게 살아온 부모한테도 생애의 첫 구원의 시그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 건강성에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자식이 꼭 다 건강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뭐 그런 잣대에서 다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미성숙하고 불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게 건강하냐면, 지금에서라도 저를 살리고 싶어졌습니다. 이 건강성의 증거죠. 이런 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잘 버텼고 이제 마지막 조금 더 버티셔라. 부모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끝까지 버텨라. 독립을 지지합니다. 여기 아까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저를 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의심들기도 해요. 자기 검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보통 흔히 하죠. 부모 하나 건사를 못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돕지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자식으로서 부모하고도 원만하게 그거 하나 못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것도 못하면서,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다른 거를. 세상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트라우마 현장에 가서요, 거의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막 있을 때 거기 가서 치유자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부부 관계, 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이거 훨씬 난이도 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부모하고 내 자식하고 내 부부끼리의 관계는, 이거는 일상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관계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부모인데 미성숙한 부모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 이 관계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거기서 난이도가 더 높은 것이죠. 물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민감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야 내가 정말 구석구석 건강하고 내 미성숙함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돼야 훨씬 더 여유롭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걸 어떡하냐, 이건 말끔하게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우리 가족 안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질문을 좀 들을까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밀리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단계가 된다면 그때는 부모님한테 대화로 공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언젠가는 하는 게 맞을까요?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풀고 가야 되는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추천하시는지. 뭐 맞고 틀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랑 다시 한번 화해를 하는 게 어떠냐. 그게 나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전에 밀리지 않고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간을 끊임없이 실제로 내 친구든 이모든 내 후배든 내 선배든 누구 하나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곁에서 밀착해서 나랑 같이 흔들리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네가 오라, 잘하는 거야, 잘 버티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부모도 막 한탄도 했다가 막 분노도 했다가 저 말도 안 되는 저 자식 하나 내가 믿고 살았더니 말도 안 된다고 막 그 노엽다가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외롭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반성이 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한테도. 부모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호통만 칠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줘야 되니까, 그것이 버티고 밀리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고, 밀리지 않는 게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어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더 중요하고요. 미리 생각할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정도면 부모가 자식한테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 다음 문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너무 부모 자식 프레임에서 생각해서 그렇다. 부모는 어떻게라도 뭘 화해하자. 그런 게 어딨어요. 나한테 지옥이라면, 나한테 맨날 비수고 칼이라면 부모이기 이전에 가해자지요. 네, 부모이자 가해자죠. 예, 개인적으로 오늘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는지? 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 어렵냐면 부모에게서 영향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큰데 그 이후에 어떤 한 인간으로서 뭐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질 순 없지만 또 다른 프레임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분 삶도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그게 되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도 되게 많은 용기가 들겠다. 그럼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했는데, 다른 프레임 아니에요.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깨고 새로운 어떤 정체성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 자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 대 한 인간이에요. 그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전부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노쇠해지면 자식이 부모같이, 부모를 아기같이 돌봐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프레임으로 어떻게 그래요? 노쇠한 한 개인이니까, 나는 건장한 한 젊은이니까 그 시절에 되면 개인 대 개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프레임 있다가 갑자기 그거 팽개치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아니고, 부모 자식이지만 동시에 김뭐뭐뭐라는 한 개인 대 또 다른 어떤 누구라나 한 개별적인 인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거는 천부의 인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지만 나보다 훨씬 미성숙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자식이지만 내 부모보다 성숙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언니보다는 공부를 못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의 능력은 개인의 차이잖아요. 순서대로 성적 받는 거 아니듯이 나이 순대로 성숙한 거 아니거든요. 힘들지만 매우 흔한, 한번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연이었어요. 예,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